음양 오행 조후수금 화토목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세상 만물의 이치를 5가지 글자에 담은 것입니다. 물을 뜻하는 수, 쇠를 뜻하는 금, 불을 뜻하는 화, 흙을 뜻하는 토, 나무를 뜻하는 목은 위대한 자연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오행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연월의 시간지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륭화복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운을 느끼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속하는 목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게 되면 소년과 소녀를 가리킵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목은 활짝 피어오르거나 우뚝 솟아오르는 기운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심어져 있던 씨앗부터 땅을 뚫고 나오는 작은 새싹, 든든한 기둥을 만들고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이 목의 기운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때라 순수한 시기로 맑은 기운이 어려있다고 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부음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목 기운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하는 편이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땅을 나타내는 토는 40살을 이르는 부록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것을 경험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로 세상 이치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운은 적당히 성장하면서 적당히 솟구치는 편입니다. 모든 것의 중간 정도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활발하지도 지나치게 내성적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쇠를 뜻하는 금은 장년기를 뜻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고 세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외적인 면이고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온전히 알고 싶다면 내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마음이나 내면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어떠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 보니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예리한 기운이 금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 사주를 만나면 나를 서 있는 차가운 느낌을 받거나 서늘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종종 칼날에 비유되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 칼날이기 때문에 금 기운 사주 본인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는 경우는 칼날이 자신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금 기운 사주는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마땅히 아는 부류로 사람된 도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불을 뜻하는 화는 자신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운입니다. 활활 타오르거나 내면의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있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걸 보여줍니다. 마른 낙엽에 불이 붙은 모습을 생각해보면 쉽게 그려집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열 기운이 낙엽으로 이곳 저곳 옮겨 붙으면서 퍼지는 기운인 것입니다. 나이로는 30살에서 40살 안팎을 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청년기, 즉 20대 전후의 시기를 지났지만 혈기는 왕성한 때를 이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기이다 보니 화기운 과다, 사주 중에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 연예계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기는 인물 중에는 화기운의 세계 4개 이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개성, 매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알리는 자기 PR의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려면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있어야 한다는 떠도는 말과 마찬가지로 화기운이 있어야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짜리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기운이 너무 많은 경우 화과다 사주, 화기운 과다는 한 곳으로 쏠린 사주라고 하여 오행의 조화 측면에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부재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화기운의 강점이 단점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극단에 이르는 성향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수는 노년기에 속합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60살부터는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어 어떤 것을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수를 상징하는 예순이라는 나이는 만물의 이치를 모두 꿰뚫게 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 외향적이기보다는 안으로 움츠러드는 내향적인 편입니다. 이성과 지혜가 어우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수기운은 흐르는 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흐르는 냇물, 강물,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수면에는 동그라미 원이 그려지면서 출렁이게 됩니다. 이러한 출렁임은 돌멩이가 클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돌멩이는 외부 충격을 말합니다. 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닷물로 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기운의 세계는 커집니다. 자기 자신을 뜻하는 시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돌멩이로는 수기운을 가진 사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바다 그 자체가 수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운을 가진 사람은 바다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수기운은 지혜로 상징되기도 합니다.